안녕하세요. 요즘 주식시장 정말 정신없죠? 매일매일 최고점을 찍는 숫자들 보면서 와, 이 잔치는 언제까지 계속될까? 진짜 기회는 어디에 있는 걸까?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오늘 그 해답을 제가 딱 알려드릴게요. 핵심은 이겁니다. 아무리 시장이 활활 타올라도 기업의 건강진단서 딱 한 장만 읽을 줄 알면 남들은 못 보는 진짜 보석 같은 기업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시장 분위기에 그냥 휩쓸리는 게 아니라 진짜 가치를 꿰뚫어보는 그런 투자자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야, 이거 내 투자 인생을 바꿀 수도 있겠다 싶으시면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팍팍 응원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이야기가 훨씬 더 재밌어질 거예요. 네, 바로 이 숫자입니다. 코스피가 드디어 4,000포인트를 넘어섰습니다. 와, 진짜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정말 엄청난 속도예요. 몇 달 전만 해도 3,000 다시 갈 수 있을까? 이랬는데 뭐 잠깐 한눈판 사이에 앞자리가 그냥 바뀌어버렸습니다. 아니, 시장 분위기가 이렇게 뜨거우니까 사람들 기대감도 뭐 거의 폭발 직전입니다. 여의도에서는 이제 5천은 기본이고 심지어 코스피 1만 시대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예전 같았으면 에이 설마 하고 웃어넘겼을 텐데 지금 이 상승세를 보면 이게 또 마냥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리지만 않는 것도 사실이죠. 맞습니다. 바로 이 지점부터가 우리의 진짜 고민이 시작되는 거죠. 시장 전체가 막 축제 분위기인데 여기서 그냥 분위기에 취해서 아무거나 따라 사는 게 아니라 10년 뒤에도 내 소중한 돈을 안전하게 그리고 꾸준히 불려줄 그런 단단한 기업 진짜 배기는 대체 뭘 보고 골라야 할까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요. 이 5가지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 나갈 겁니다. 먼저 코스피 4천 시대가 우리한테 어떤 질문을 던지는지 그 의미부터 한번 보고요. 그리고 기업의 건강진단서를 딱 펼쳐보는 법을 배울 거예요. 그 안에 핵심인 자산, 부채, 자본이 뭔지 완벽하게 이해하고 고수들만 아는 숨겨진 단서들을 찾아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활용해서 거품 너머의 진짜 가치를 보는 법까지 쭉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업의 건강진단서입니다. 모두가 맨날 오르락내리락하는 그 주가 그래프만 쳐다보고 있을 때 우리는 한 걸음만 더 깊이 들어가서 기업의 근본적인 체력, 바로 펀더멘탈을 확인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건강검진 가서 혈액검사도 하고 CT도 찍어보잖아요. 그것처럼 기업의 속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도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재무상태표입니다. 아, 이름만 들으면 막 머리 아플 것 같죠? 전혀 겁먹지 마세요. 이건 아주 간단해요. 말 그대로 딱 특정 시점에 이 회사가 가진 재산이 총 얼마고 그 돈을 대체 어디서 구해서 마련했는지 이걸 아주 정직하게 보여주는 자산명세서 같은 거고요. 또 건강진단서이기도 한 거죠. 두 번째, 바로 자산, 부채, 그리고 자본입니다. 이 복잡해 보이는 건강진단서는요, 사실 딱 이 3가지 기둥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이것만 알면 회사가 뭘 가지고 있는지, 자산, 그중에서 얼마가 갚아야 할 빚인지, 부채, 그리고 빚 다 갚고 나서 남는 진짜 순수한 자기 돈은 얼마인지, 자본, 이걸 그냥 한눈에 쫙 깨트려 볼 수 있습니다. 이 셋의 관계는 아주 쉬운 공식 하나로 설명이 끝납니다.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다. 자, 이걸 우리 사는 이야기로 한번 바꿔볼까요? 제가 10억짜리 아파트, 즉 자산을 샀다고 쳐요. 은행에서 6억을 대출, 즉 부채를 받았고 원래 있던 제 돈 4억, 이게 바로 자본이죠. 이걸 보태면 정확히 10억이 되잖아요. 기업도 완전히 똑같습니다. 회사가 가진 모든 공장, 현금, 재고 같은 자산은 결국 은행 같은 데서 빌린 부채랑 주주들이 낸 자본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간단하죠? 그러니까 진짜 핵심은 바로 이 자본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자본이 많다는 건 즉 전체 자산에서 자본이 차지하는 비율, 이걸 자기자본 비율이라고 하거든요. 이 비율이 높을수록 재무적으로 진짜 튼튼한 회사라는 뜻이에요. 왜냐? 빚 없이 자기 돈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니까요. 이런 회사는 갑자기 경제 위기가 와도 쉽게 휘청거리지 않는 아주 튼튼한 체력을 가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투자자를 위한 숨은 단서들을 찾아볼까요? 지금부터가 진짜 재밌어집니다. 이 건강진단서를 아주 살짝만 더 깊게 들여다보면요. 정말 강력한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보물 같은 단서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자산을 들여다보면요.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1년 안에 바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유동자산이랑 건물이나 땅처럼 당장 현금으로 바꾸기 어려운 비유동자산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어떤 회사가 유동자산, 특히 현금이 엄청 많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위기가 왔을 때 버틸 힘이 넘치고 좋은 투자 기회가 생겼을 때 바로 뛰어들 수 있는 총알을 두둑하게 가졌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마트처럼 전국의 매장, 즉 비유동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업종도 있으니까요. 무조건 뭐가 좋고 나쁘다 이렇게 따지기보다는 그 회사의 사업 모델이랑 같이 이해하는 센스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자본 항목에서 우리가 꼭 찾아봐야 할 보물상자가 하나 있는데 바로 이익잉여금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회사가 장사를 너무 잘해서 번 돈을 주주들한테 바로 다 안 나눠주고 회사 내부에 금고처럼 차곡차곡 쌓아둔 돈이에요. 일종의 비상금 통장 같은 거죠. 만약에 어떤 회사가 지난 몇 년간 배당은 쥐꼬리만큼 줬는데 이 이익잉여금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와, 그건 앞으로 주주들한테 돌아갈 배당금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잠자는 거대한 보물이나 다름없는 겁니다. 회사가 이렇게 쌓아둔 돈을 주주에게 돌려주는 방법이 배당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자사주 매입. 그러니까 자기 회사 주식을 다시 사들이는 방법도 있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는 아주 중요하면서도 좀 민감한 문제예요. 대체 왜 그럴까요? 이건 김 사장님 이야기로 설명하면 아주 쉬워요. 자, 회사를 운영하는 김 사장님이 이익금으로 배당을 주는 대신 시장에서 자기 회사 주식을 사왔다고 해보죠. 그리고 그 사온 주식을 그냥 불에 태워서 없애버려요. 이걸 소각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세상에 돌아다니는 주식수가 줄어드니까 내가 가진 한 주의 가치는 희소해져서 자연스럽게 올라가겠죠? 이건 주주 입장에서 정말 땡큐인 훌륭한 정책입니다. 진짜 문제는 김 사장님이 사온 주식을 태우지 않고 그냥 회사 금고에 넣어둘 때 생겨요. 이건 뭐 주주한테 가치를 돌려준 것도 아니고 나는 받아야 할 배당금만 못 받은 셈이 되잖아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는 대주주가 경영권을 지킬 목적으로 이 자사주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진짜 똑똑한 투자자라면 자사주를 매입했는지에서 그치지 않고 소각까지 했는지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단계입니다. 거품 너머의 진짜 가치를 볼 시간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기업의 건상상계를 쫙 꿰뚫어보는 법을 배웠잖아요. 이제 이 지식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들고 다시 저 뜨거운 시장으로 돌아가 보는 겁니다. 이 지식은 지금 이 주가가 과연 비싼 건지 아니면 아직도 싼 건지를 판단하는 아주 강력한 가치 측정기가 되어줄 겁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핵심 지표가 바로 PBR, 주가 순자산 비율입니다. 계산은 간단해요. 회사의 전체 주가, 즉 시가총액을 우리가 아까 배운 자본, 다른 말로 순자산으로 나눈 값입니다. 만약 PBR이 딱 1이다. 그러면 시장에서 평가받는 가격이랑 이 회사의 진짜 순수한 내돈 가치가 똑같다는 뜻이에요. 만약 1보다 낮으면요. 이건 회사가 당장 문 닫고 모든 자산을 다 팔아치워도 지금 주가보다 더 많은 돈을 주주들에게 돌려줄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흔히 초저평가 상태라고 말하는 거죠. 물론 PBR 하나만으로 모든 걸 판단할 수는 없지만 기업의 가치를 재는 아주 중요한 잣대인 건 분명합니다. 이 차트를 한번 보시죠. 정말 극명하게 보여주죠. 똑같이 세계적인 반도체 회사인데 우리나라 삼성전자는 PBR이 1.5배 수준인 반면에 대만의 TSMC는 무려 7배에 달합니다. 물론 사업 구조가 좀 다르긴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이게 바로 한국 주식시장이 전반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는 강력한 증거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삼성전자의 기초 체력이나 자산 가치에 비해서 시장의 평가가 아직 박하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주주 환원 정책 같은 걸 제대로 해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받기 시작한다면 주가가 지금보다 훨씬 더 오를 수 있는 그 잠재력이 어마어마하다는 해석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자,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짚어봤는데요.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첫째, 시장이 뜨거울수록 남들 따라가지 말고 기업의 기초 체력, 즉 펀더멘털을 봐야 한다. 둘째, 재무상태표는 바로 그 기업의 건강진단서다. 셋째, 특히 부채를 싹 뺀 순수한 내돈, 자본이 회사의 진짜 가치를 보여준다. 넷째, 미래 배당의 씨앗인 이익잉여금과 진정한 주주 환원인 자사주 소각 여부는 핵심 체크포인트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개념이 합쳐져서 PBR 같은 지표를 통해 주가가 싼지 비싼지를 판단하는 눈을 길러준다. 이겁니다. 이제 여러분은 주가 그래프 너머에 있는 기업의 진짜 속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도구를 손에 쥐게 되신 겁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당장 여러분이 관심 있는 기업의 건강진단서를 한번 직접 열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성공 투자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정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꼭 응원해 주시고요. 여러분이 내가 한번 이 기업 건강검진 해보겠다 하는 곳이 있다면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같이 이야기 나눠보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